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조 바이든 부통령 어제 2016년도 대선 불참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한 3개월 동안 소용돌이 쳐왔던 그의 출마설이 이제 일단 사라지게 되고 민주당 대선 예선전은 힐러리 클린턴 대 버니 샌더스 양자 구도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은 그의 출마 여부를 놓고 대대적인 신경전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뉴스 채널에서는 이 사람이 출마할 것이다 하는 예상론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자신이 화이트하우스 로즈 가든에 오바마 대통령 같이 나와서 출마하지 않겠다 하고 발표를 해서 이제 이것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이 조 바이든 40년 동안 대통령의 꿈을 꾸었었는데 그 꿈이 이제 결국 접히고 말았습니다. 어제 그 발표의 요점을 보면은 불행히도 시간이 지났다 그 얘기입니다. 후보전에 소용이 되는 그 시간이 있는데 이것이 부족하다. 그래서 나는 대통령 후보로는 나가지 않겠다. 그러나 그냥 조용하지는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시 말하면 정치인으로서의 할 말을 계속하고 최대한 가능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 바이든 1942년생이니까 이제 금년에 72살이죠. 1973년에 연방 상원의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치판에서 뭐 잔뼈가 굵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부통령을 이제 두 텀 거의 8년을 했고 대통령 출마를 1988년도, 2008년도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긴 세월 동안 대통령의 꿈을 꾸었는데 뭐 이런 정치적인 경력을 가지고 정치적인 야망의 마지막 목적지인 대통령의 꿈을 갖는다. 뭐 이상하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보통 우리가 뭐 대통령은 하늘이 낸다.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88년도에 대선전은 아직 미성숙한 선거전이었다. 이제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실패를 하고 말았고 2008년도에 도전 시에는 아주 그야말로 막강한 두 명의 정치적인 스타들과 접전을 벌이게 됐죠. 그게 바로 버락 오바마 현 대통령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스타들한테 견딜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제 부통령을 두 텀을 한 즈음에 2016년도 대선에 다시 출마할까 하고 심각하게 고려를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꿈을 접고 말았습니다. 이제 불출마 선언 때문에 민주당의 대선전은 확실한 이제 양자 구도로 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조 바이든의 출마 여부가 이제 구름 속에 가려진 채로 한 2, 3개월이 지나갔습니다만은 그동안 여론조사를 하면은 조 바이든의 출마 발표가 없는 가운데서도 그의 항목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 사람이 몇 %다 하는 지지율이 항상 나왔는데 또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만일 그가 빠지면은 누가 유리할 것이냐 이런 분석이 이제 계속 되어 왔었습니다. 이 조 바이든이 빠지면은 뭐 당연히 힐러리 클린턴이 후보전에서 유리하다 하는 것이 이제 정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 사람의 표밭이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걸 서로 나눠 먹다가 한 사람이 다 갖게 되니까 당연히 유리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양자가 모두 다 의회 출신이지 않습니까? 상원의원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안보팀이었죠. 한 사람은 부통령으로서 한 사람은 국무부 장관으로서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의 정치적인 성향이 모두 다 중도적인 진보주의 이렇게 돼 있고 두 사람이 모두 오바마 대통령의 강렬을 역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따라서 표밭도 돈밭도 다 공유하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버니 샌더스와는 노는 물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그쪽 사이드의 돈과 조직과 표를 앞으로 독식하게 되니까 입지가 더 향상될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이번 주에 폴링 결과가 나와 있는데 클린턴이 53%, 샌더스 23%, 바이든 16%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이제 다음 폴링 나올 때는 이 조 바이든의 항목이 이제 빠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 클린턴 쪽이 더 상승하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이 대부분입니다. 이 조 바이든의 불출마 선언에 대한 배경을 뭐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 첫째는 그의 5월 달에 그의 아들의 사망을 이제 첫 번째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온 가족들이 이제 슬픔에 잠겨 있었고 과연 이런 상황에서 격렬한 대선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의문이 있었죠. 조 바이든이 이제 나이도 많지만은 최근에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그 침울한 표정을 아직도 자주 보이고 있다. 이제 그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의 말대로 시간이 소진이 된 것이죠. 이미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첫 토론회가 지났죠. 그리고 이 토론회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예상외로 아주 토론회 선전을 한 것이 확실하게 점수가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시간뿐 아니라 선거에 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인 돈과 조직입니다. 이것이 이제 부족한 거죠. 예선전이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내년 2월부터 이제 투표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은 이제 3월에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슈퍼 투스데이가 있게 됩니다. 한 전국의 20개 주에서 같은 날 예선전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2월 달에 이제 아이오와 커커스 시작해서 슈퍼 투스데이까지 이 두 달 사이에 들어가는 선거 기금이 정치권에서는 보통 한 최소한도 7천만 달러 정도 필요하다. 그런 계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주라든가 시, 타운에 조직을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이걸 다 따지면은 조 바이든에게는 한마디로 too late, 너무 늦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조 바이든이 대선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것을 열망했던 이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40년 동안이나 키워온 꿈이기 때문에 이걸 접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최근에 힐러리 클린턴의 취약성이 여러 군데서 드러나게 되단 말이죠. 이메일 사적 사용 문제가 그거 하나고 또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녀의 호감도가 항상 낮단 말이죠. 비호감도가 높단 말이죠. 호감도는 적고 이것이 이제 문제고 또 클린턴에 대한 그 정직성이라든가 신뢰도의 조사를 보면은 항상 이게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좀 불안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죠. 그다음에 버니 샌더스가 뭐 거의 전국적으로는 지명도가 무명의 정치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크게 이제 승승장구를 한다는 거. 이것도 이제 클린턴에게는 허점이죠. 또 한 가지는 이제 공화당 내 선거전에 허점이 또 있는데 17명이나 되는 이제 후보들이 나와서 우왕좌왕하다가 지금도 뭐 별 큰 가닥이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할 때 나에게 최한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굉장한 그 유혹을 받았을 것임에 틀림없다 이제 그런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까지 그의 최측근들이 반반으로 나뉘어서 출마해라, 불출마해라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 아규먼트를 했다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주 심각한 갈림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 시간이 소진됐다. 이것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로 등장을 했습니다. 어제 바이든 부통령이 13분 동안 연설을 했는데 로즈 가든에서 연설을 했고 그의 부인과 오바마 대통령이 바로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설 도중에 힐러리 클린턴에게 따끔한 일침을 가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첫째는 공화당이 적이 아니다. 반대, opposition이다. 반대 입장, 반대당이라는 입장이지 이걸 적이라고 표현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훈계조의 얘기를 한 것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 문제에 대해서 클린턴이 그 시리아 문제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강경 일본도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곤란하다. 제거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런 충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비판도 이제 간접적으로 했습니다. 최근 클린턴이 그 트레이드 문제, 교역의 문제라든가 시리아 문제, 또 오일 채굴 문제 이런 그 이슈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으로부터 거리감을 두기, 등 돌리기 작전을 이제 잠시 써왔습니다. 이건 이제 클린턴에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하나의 작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이제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 클린턴 이제 하나의 정적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만은 두 가지 중요한 테스트가 당장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되는 하원의 벵가지 조사위원회 이 청문회입니다. 정략이냐 아니냐 그 동기 문제가 나와 있고 비밀 정보를 사적인 이메일로 흘렸냐 안 흘렸냐 국가 기밀을 잘못 취급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들인데 오늘 이제 4시간 장장 8시간짜리 히어링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복잡한 사정 때문에 오늘 히어링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결정될 것이다. 클린턴이 승자가 되느냐 패자가 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토요일 바로 내일 모레 아이오와에서 벌어지는 민주당 디너 쇼입니다. 디너 행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대선 준비의 성적표가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중요한 테스트를 이제 안고 있습니다. 클린턴 어제 바이든 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위로와 감사의 말을 전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스테이트먼트를 발표했습니다. 바이든은 훌륭한 인간이고 훌륭한 부통령이었다. 아직 바이든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좋은 덕담을 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부통령이 어제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선거 전에 필요한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 불출마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민주당 대선 전 힐러리 클린턴이 유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원 벵가지 청문회가 오늘 다시 열립니다. 청문회 패널은 벵가지 테러 당시의 보안상의 허점을 추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특위는 정략적인 동기 주장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원이 공화당 내 보수 측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프리덤 카우커스는 어제 라이언 의원의 리더십에 대한 지지와 탄압을 표결로 표시해 주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지난 100일 동안 계속해서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통령 러닝메이트 물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운전 중에 끼어들기 시위를 벌이던 남자가 상대방 차에게 총격을 가해서 4살 난 여자 어린아이가 사망했습니다. 피살된 여자아이는 7살 난 오빠와 함께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설명할 수 없는 살인으로 분류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예멘 공격으로 수천 명의 민간인들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등 아랍 동맹은 예멘 안에 있는 무장 세력에 대한 공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컵스가 금년도 내셔널 리그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어제 매츠와의 4차전에서 8대3으로 패배해서 모두 4패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CTA는 내년에 요금을 올리지 않고 서비스 감축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러나 CTA는 주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의 크리스마스 트리 위치 변경에 시민들의 불만이 꽤 높습니다. 데일리 플라자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50년 된 전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 당국은 밀레니엄 파크를 금년부터 겨울 캠퍼스로 만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기온이 내려갑니다. 오늘 맑고 흐리고 최고 62도, 금요일 토요일 계속해서 맑고 흐리고 한때 비, 금요일 최고 70, 토요일은 66도입니다. 주일 대체로 맑고 60도, 월요일 맑고 흐리고 64도입니다.